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송갑석 후보가 탈락해 호남의 정치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의대 유치 전략을 놓고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 하천에서 새끼 전어 수만 마리가 폐사해 목포시가 긴급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의 환경 관리를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친정체제 기반도 확고히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역 출신 송갑석 후보가 고배를 마시면서 무기력한 호남 정치권의 현주소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 반영한 결과 77.77%로 박용진 후보를 누르고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대표 경선에서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77.53%를 넘어서 역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경선 전부터 제기됐던 호남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되게 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송갑석 후보는 6.15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을 노렸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고 몇 년 전부터 이어온 광주 전남의 선출직 최고위원 부재라는 안타깝고 쓰디쓴 현실만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에 이어서 친 이재명계 위주로 꾸려진 지도부, 그리고 2024년 공천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대표. 강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적됐던 계파 갈등 등 당의 통합, 그리고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냉담하고 차가운 텃밭 호남 민심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국악인들이 개정되는 음악교과 과정에서 국악이 크게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중등 음악교과 개정 연구가 서양음악계에 편중된 채 진행되고 있어 자칫 학교 음악 시간에서 국악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이자 K-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의 뿌리인 국악이 개정되는 음악교과 과정에서도 현 수준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는 각각 광주 3,235명, 전남은 3,537명으로 6,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만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하루 사이 1,000명대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대 유치 전략을 놓고 정치권에서 미묘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설립 지역은 이후에 정하자는 전라남도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의과대 설립을 여전히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동서부권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꿈을 꾸며 광주시와의 협력도 약속받았습니다. 이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광역시에서도 힘을 함께 보태주고 또 함께 건의해주는 노력을 이렇게. 전남의 의과대 설립 전략 수정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 설치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창원에 이어 전남의 의과대 설립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전남의 보건의료 상황이 열악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남 이외 다른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개도 힘든 의과대 신설을 동서부 2개나 요구하고 일단 의과대 신설 약속을 받아낸 뒤 지역을 정하자는 전라남도의 방식은 꿈에 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우선 유치해놓고 결정하자 이런 이론도 있지만 아마 지역의 그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목포시의회의 목포대 의대 유치 특위 구성,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의 목포대 설립 특별법 발의, 동부권의 독자적 의과대 신설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까지 지역 정치권은 의과대 유치 문제를 놓고 사실 이미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1호기의 제26차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어제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계획예방 정비는 사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 검사로 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를 교체하고 변압기 가공선로 설비 점검 등을 벌입니다. 한빛원전은 계획예방 정비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가동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프로축구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내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람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광주시는 축구 전용구장에 13억 원을 투입해 건물형 화장실 3곳과 매점 2곳을 신설했고 광주FC 홈경기가 열리는 다음 달 3일부터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광주시의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에 적합한 건물 확충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목포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목포시는 물고기 수거 작업과 함께 긴급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 하천의 작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내고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뜰채를 동원해 건져도 끝이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새끼 전어로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삼양천 하류 쪽뿐만 아니라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도 죽은 전어들이 발견됐습니다. 붕어나 잉어들이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죽는 현상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바닷고기가 이렇게 전어가 이렇게 떼죽음한 건 처음이에요. 목포 물고기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물고기만 6톤에 달합니다. 전문 기관에서 이제 최종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플랑크톤과 산소 공급의 부족에 따라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목포시는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해 바닷물과 사체 시료 등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들 가운데 유독 전어만 떼죽음을 당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0도, 영광 19도, 장성 18도 등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곳에 따라 1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9개 권고안을 내놓은 게 지난해 2월인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권고안 실행이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남도와 기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지역 내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이 사건이 시작점이 돼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긴급 구성돼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위반 업체 민간 합동조사,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9경의 권고안이 최종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권고안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이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지역 환경 개선 대안들이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3년여가 지났지만 행정이 기업들로부터 분담금 50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고 기타 실행을 위한 여러 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는 여전히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이 일을 책임 있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남도와 산단 기업들의 온도차는 큽니다. 위반 업체 민관 합동조사와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등 대부분 공고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실태조사 범위 지정,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상 지정 등을 위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공고안 9개 항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은 1건이 있고 그다음에 5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3개 항 정도는 지금 현재 기업과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공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중단 상태인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명쾌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특수학교가 교직원의 급여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한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잘못 산정했고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교직수당 가산금을 과다 지급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한평의 한 학교는 교무 공모직원의 연가 보상비와 관련해 과거 경력을 합산하는 등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귀성길을 만들기 위한 주요 도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8일까지 동서남 북문대로 등 4대 관문을 포함해 407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과 노면 요철 등을 정비합니다. 또 빛고울로와 무진로, 제2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전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와 낙하물 제거, 도로 시설물 점검도 벌입니다. 광주에서 버스킹 오디션 프로그램인 버스킹 월드컵이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광주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45개국 539개 팀이 참가를 신청해 우승 1억 원 등을 놓고 경연을 펼칩니다. 1, 2차 예선을 통과한 120개 팀은 토너먼트 방식을 거쳐 충장축제 기간 동안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결선에서 16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학교 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휴에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남에서도 올해 초 폐암으로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실. 조리기구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퍼집니다. 환기시설로 빠져나가야 할 연기가 순식간에 조리실을 가득 메웁니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조리흉이 발생이 되는데 이 조리흉이 제대로 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환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와 관련한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알데히드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전과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하는 물질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95 ppm이 검출되는데 이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실제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창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난 2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급식 조리사 가운데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 경남에선 첫 사례입니다.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부침개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1,000몇 백명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게 환기들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정상적이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한 전국의 급식조리사는 모두 73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1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평군이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월 1일까지 한평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재난지원금은 지류형 한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